오늘도 사연 365 여러분의 이야기로 마음을 나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말 못하고 삼켜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끝끝내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사연은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이며 누군가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괜찮은 거야? 아기 보고 있는 건 괜찮고 너 몸은 좀 어때? 딸에게 전화를 걸면 꼭 그렇게 묻게 돼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제 속은 걱정으로 들끓는데 그 아이는 꼭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아,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좀 바빠서 그래. 그럴 때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 아이 무슨 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사실 요즘 제 하루는 그 아이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 아이 걱정으로 끝나거든요. 제 딸 지훈이는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고 책임감 강해서 환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참 좋았어요. 지금의 사위, 그러니까 제 딸의 남편도 그 병원에 실려왔던 환자였어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딸과 인연이 닿았죠. 처음엔 저희 부부 모두 그런 인연을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딸을 놓치지 않으려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입원 끝나고도 꽃다발 들고 찾아오고 퇴근길 기다리고 결국엔 딸 아이 마음을 얻었더라고요. 딸이 좋다면야 저는 누구라도 괜찮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견례 때 만난 사도는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자리였어요. 사위네는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조상 땅이 개발되면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땅 부자가 됐죠. 말하자면 졸부죠. 갑자기 돈이 생겼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거칠고 뭔가 말끝마다 우월감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그게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이렇게 결이 다른 사람과는 같이 평생을 할 수 없음을 알기에요. 딸은 사위를 사랑한다 했지만 그 가족이 문제였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저희 부부는 정중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딸 너무 고생할까봐 겁이 났어요. 하지만 사위는 끝까지 딸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울고불고하며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며 난리를 쳤어요. 우리 딸도 그런 모습에 결국 마음이 약해졌는지 저희 부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해. 사는 수준이 다르면 결국 그 차이가 벽이 되는 거야. 엄마, 아빠, 나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 힘들어도 내가 전부다 감당할게. 결국 우린 그 아이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반대만 하다가 평생 원망 들을까 봐요. 그래도 그땐 몰랐어요. 그 선택이 우리 딸에게 이렇게까지 무거운 짐이 될 줄은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딸도 참고 참았어요. 괜찮아, 엄마. 내가 나름 노력하고 있어. 우리 집이랑 집안 분위기가 다른 거니깐 내가 맞춰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처음에 매일매일 했지만 어느샌가 뜸해지고 오랜만에 만난 딸의 눈빛이 점점 말라가더군요. 목소리에서도 생기가 빠졌고 무슨 말을 해도 늘 괜찮아를 입에 달고 살더군요. 그게 안 괜찮다는 신호라는 걸 엄마인 저는 누구보다 먼저 알았죠. 특히 출산을 앞두고 나서는 양쪽 집안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훈이는 결혼 초 유산 이후에 다시 3년 만에 임신했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딸은
제왕절개를 권유받았었어요. 의사가 그랬대요. 산모 골반이 좁고 아기 머리가 커서 자연분만은 위험합니다. 심장 박동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왕절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네요. 처음 낳는 아기이고 자기 몸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기까지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딸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위랑 상의를 하고 제왕절개로 하자며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사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자연분만이야. 배 가르면 복도 나가고 운이 끊기는 거 모르니? 조상님이 그렇게 하면 싫어하셔. 제왕절개, 나는 그런 애는 우리 집 며느리로 못 친다. 그리고는 바깥사돈과 함께 선친묘에 가서 정성껏 빌고 왔다고 거들먹거리며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묘에 가서 빌었으니 우리 장소는 아무 탈 없이 자연분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엄살은 그만 부려라.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쉽게 수술하려고 핑계댈 거니? 우리 딸은 말문이 막혔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사돈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바깥사돈의 말에 저도 말문이 막히더군요. 우리 마누라가 지훈이 수술 얘기 듣고 며칠을 울더니 조상님 묘에 가서 무릎 꿇고 빌다 왔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며느리 칼 안 대고 순산하게 해주세요라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그러니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도록 사부인도 며느리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저는 며칠 뒤 혹시나 출산 방법을 바꿨을까 해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시부모님이 어찌나 완고하신지 그냥 자기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나 제왕절개 얘기 꺼내는 것도 무서워졌어. 그냥 자연분만 해야 하나 봐. 출산을 갖고 이렇게 말 나오는 걸로 부딪히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산후조리를 갖고도 한 소리를 하시네요. 사실 제가 5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지금은 나아졌지만 컨디션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체력이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래도 몸 관리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훈이는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는 것보다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조리원 좀 알아보려고 해. 몸도 회복해야 하고 아기도 잘 돌봐야 하니까. 엄마 아직 회복 중이잖아. 그러니 조리원 가서 푹 쉬고 올게. 너무 걱정 마요.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지만 이번에 이 말을 들은 사부인이 또 노발대발하며 안 된다고 막더랍니다. 우리 집 장손을 남의 손에 맡긴다고? 어디 그런 천박한 조리원 같은 데를 들여보내? 게다가 친정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조리원이야? 친정 가서 조리하고 와라. 어머니, 저희 엄마 최근에 큰 병 앓으셔서 지금도 체력이 많이 안 좋으세요.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기에도. 그 말을 뚝 끊고 그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부인, 지훈이가 산후조리를 조리원에서 하겠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부인이 몸 안 좋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딸 산후조리도 못 해주면 어머니 노릇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지훈이는 산후조리 친정으로 보낼게요. 이번에도 우리 모녀는 이것만 잘 넘기면 더 이상 큰일이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만만해 보였을까요? 출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일들이 우리 모녀를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예정일이 지나도 아이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유도분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진통제도 거의 못 맞고 온몸이 다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아이를 낳았어요. 의사는 말했답니다. 산모가 끝까지 버텨낸 게 기적이에요. 아기 어깨가 산도에 걸려서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출혈도 많았고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와서 지혈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핸드폰 붙잡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고 애써 침착하게 남편한테 지훈이는 괜찮아졌대만 반복했죠. 난산을 이겨낸 지훈의 얼굴과 몸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얼굴이며 눈까지 실핏줄이 터져 있었고 심하게 부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왈칵 나왔습니다. 시부인은 병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순산했네. 조상님이 도와주신 거지. 너는 참 몸살이기만 할 줄 아나 했는데 그래도 해낼 땐 하네? 그 옆에 있는 바깥사돈의 말도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묘에 가서 기도하자고 한 덕을 본 것 같네. 우리 장손 대견하네. 그 말을 들은 지훈이는 그냥 웃기만 했대요. 너무 어이가 없어 눈물도 안 났다더군요. 제일 속 터지는 건 그 옆에서 자위란 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모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우리 애 낳느라 고생했어. 그 한마디 못하고 그저 시부모 말에 고개만 끄덕끄덕. 딸이 혼자가 아니라 더 외로운 세상 속에 있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앞으론 사돈댁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들에겐 사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나는 그 애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필이면 거기서 만난 간호사랑 눈이 맞아 그때부터 불안했다. 제가 왜 우리 애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혹시 우리 집 돈 많은 거 눈치채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냐? 그런 의심이 항상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사실 나는 아들 장가 생각까지 다 해놨었다. 지역 유지의 여러 건물의 땅까지 소유한 지인의 딸, 해외 유학까지 하고 지금은 대기업 다닌다는 그 집 따님. 그 집이랑 엮이면 체면도 서고 무엇보다 우리 집도 이제 그럴 만한 자격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저 미련한 아들이 중내 사내 하면서 그 간호사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버티는데 내가 별 수 있나? 엄마 제발 그 사람 아니면 진짜 안 돼. 죽어도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까지 나오는 아들 보면서 내 마음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 그래, 그래서 허락했다. 마지못해, 정말 마지못해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괜히 불편해진 게 아니었어. 그 계집애는 뭐랄까 늘 똑똑한 척을 해. 내가 뭔가 얘기하면 고분고분 따르긴 하는데 속으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그 표정.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자꾸 거슬려. 간호사란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의사도 아니고 고작 그런 거 하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아들한테 훈수나 두고 내가 점 찍어둔 그 애는 말도 예쁘게 하고 어디 모임 나가도 내 체면을 세워줄 애였는데 이건 뭐 사돈네는 가진 것도 없고 게다가 그 엄마는 암투병 한다더니 예단을 마음에 들게 하기랬나. 결혼식 때부터 눈치만 보고 자꾸만 우리 집 재산 이야기 나오면 그 계집애가 친정에 돈 갖다 주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더라고. 이러다 처가 식구들한테 우리 아들이 등골이나 빼주는 거 아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 애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트집을 잡게 되는 거야. 밥을 안 먹으면 입이 까다롭다 하고 웃지 않으면 성격이 어둡다 하고 알아. 나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도 내가 너무한 거 가끔은 느껴. 그런데 아들 뺏긴 그 서운함이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만 보면 더 올라오는 거야.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비틀릴 수도 있는 거구나 싶네. 지훈이를 시집 보내던 해에 저는 갓 암 치료를 끝낸 상태였고 남편도 퇴직 후 수입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요구한 예단이 저희 형편에선 정말 버거운 수준이었어요. 그걸 조금만 줄이면 안 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사돈댁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사돈, 이 지역에서 우리 집이 어떤 위치인지 알아요?
이 동네에서 우리 남편 이름만 들어도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런 집에 대충 예단하나요? 그런 태도로 며느리 보낼 건가요? 지훈이가 어느 날 조용히 물어보더군요. 엄마, 우리 집 괜찮은 거 맞아? 혹시 나 때문에 무리하는 거야? 저는 그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아까워. 너만 잘 살아. 그거면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깐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였나 봐요. 그 후로 저는 시댁과 마주할 때마다 자꾸 작아졌습니다. 예단 보내야 하는 날은 다가오고 남편과 저는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사부인이 알았는지 저한테 조용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나간 자리에는 화려하게 꾸민 사부인이 앉아 계셨어요. 그 앞에 앉은 수수한 제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라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부인은 나를 흘끔 보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지은이한테 물어보니 아직 제대로 준비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는 상당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한다는 말투가 아닌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가까웠습니다. 네, 사부인. 그게 참 죄송하네요. 우리 집 체면도 있고 제가 어느 정도 준비할 돈 넣었으니 이걸로 준비해서 보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몸으로 오면 우리 집안 친인척들이 얼마나 깔보겠어요. 돈 아낀다고 괜히 싼 거 하지 말고 내가 보낸 그 품목들 그대로 준비하세요. 마음 같으면 이 돈 봉투를 저 면상에 집어던지고 이 결혼 안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우리 지훈이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확실하게 했어야 했어요. 그 돈 봉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훈이까지 올가매는 올가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출산은 지나갔지만 진짜 전쟁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지훈이는 제 집에 와서 조리를 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서 애기 젖먹이는 수유 자세조차 매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밤이면 울다가 잠든 날도 많았어요. 친정집에 온 지 며칠 안 되었을 때예요. 지훈이는 사위의 전화를 받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용히 다가가서 등을 토닥였더니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아기 이름 내가 정하지도 못했어. 딸은 아이 이름을 사위와 천천히 상의해서 의미 있게 지으려 했대요. 임신 때부터 예쁜 이름 몇 개 써놓고 미리 생각도 해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시댁에서 일방적으로 장명소에 맡겼다더군요. 물론 시어른들이 손주 잘 되라고 좋은 이름 지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출생신고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 뭡니까? 시아버지란 사람이 자기 아들 다짜고짜 불러내서는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출생신고서 작성하면서 알려줬답디다. 말을 듣는데 부하가 치밀더군요. 딸은 충격에 멍해졌어요. 엄마, 나 이 아이를 정말 낳은 게 맞는지 모르겠어. 내 자식인데 왜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딸은 그 이후로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분명히 산후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저는 제 아픈 몸을 이끌고 그저 따뜻한 국 하나, 수건 한 장 더 챙겨주는 게 다였어요. 근데 우리 딸이요. 자꾸 아기를 안고도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전 먹이면서도 울컥 울고 기저귀 갈다가도 갑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기는 예쁜데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그 말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쁜 아가 얼굴만 봐도 없던 기운이 막 솟아나야 하는데 우리 딸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니 엄마로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아이가 계속 울어대는 바람에 지훈이도 저도 겨우 아침 4시가 넘어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지 얼마나 됐을까. 귀를 찢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가 다 돼가고 있었어요. 거실로 비틀비틀 나가 문을 열어보니 시부모란 사람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머, 아직 자고 있었어요? 사부인이 손주 있는데 그렇게 게으르면 안 되지.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겨우 잠든 참이었는데 아기 울음이 또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사부인은 손주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깼네. 역시 내가 없으니 집안이 정신이 없네 없어. 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온몸은 진통제도 듣지 않는 통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이 고역이었습니다. 아침은 미역국과 생선구이, 점심은 불고기와 나물 반찬, 저녁은 따로 국밥까지.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눈에 실핏줄이 터진 채 전 물리고 트림시키고 아이 재우느라 앉지도 못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지훈이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네 나이 때 애 셋도 봤어. 요즘 애들 너무 나약한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그 순간 지훈이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다시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시부모는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이는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자신이 없어. 그 목소리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의 것처럼 텅 빈 공기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또다시 진통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고요한 주방에서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지훈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란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제가 받았어요. 애미, 나이도 젊은데 산후조리 오래 안 해도 되잖아요? 몸 좀 나으면 바로 와야지. 장소는 벌써 시댁 호적에 들어갔는데 어디 친정에서 계속 누워만 있대요? 그 말은 엄마인 저한테는 딸의 마음을 짓밟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해요. 딸은 그날 저녁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나 애 안 낳았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되니까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단 생각이 자꾸 들어. 나 그냥 처음부터 엄마 말 들을걸.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안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울 수조차 없더라고요. 사부인은 매일같이 전화를 했고 이제 그만 돌아와라. 언제까지 친정에서 늘어질 거냐? 우리 집은 안 그런다. 하면서 딸의 존재 자체를 무능한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 전화 옆에서 듣던 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감정이 말라가고 시부모 성화에 모시겨 3주만 산후조리하고 돌아갔습니다. 딸을 보내면서 이대로 돌려보내는 게 맞을까?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딸을 잡을 2번째 기회였는데 놓쳐버린 것 같아 너무 후회됩니다. 그렇게 돌아간 지훈이는 조용히 시댁 생활에 맞추면서 지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자주 만나서 애를 잘 먹이는 일이었어요. 먹여도 이 애미 눈에는 비쩍 말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손주 녀석은 뭐 그리도 잘 먹이는지 살이 올라서 포동포동해지고 있었고요. 저 녀석 때문에 내 딸이 이리도 말라가는가 싶어. 아주 잠깐이었지만 손주 녀석이 얄밉기도 했습니다. 지훈아, 돌잔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엄마, 돌잔치 안 오면 안 돼? 지훈이는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딸의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추궁을 하거나 몰아붙이면 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애써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사돈댁 돌잔치에 손님들이 엄청 많나 보구나. 그럼 많이 복잡할 수도 있겠네. 나중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하는 것도 좋지 뭐. 너희 시부모님이 역시 지역 유지라 그런지 인맥도 대단하시네. 저는 조금 큰 목소리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속이 속이겠습니까? 우리 지훈이와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우겨서 돌잔치에 간들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이럴 땐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는 거지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서로 기분 상한 채로 망치긴 싫었거든요. 응. 맞아, 엄마 손님이 엄청 많으시다고 이번에 손님 초대해서 하고. 친정 식구 손님은 나중에 날 잡아서 다시 또 하자고 하시더라고. 이 말을 하는 지훈이는 애써 웃었지만 이미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딸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흐느끼는 몸짓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 같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딱 알겠더라. 몇 년이 지나도 그때 모습 그대로던데. 말투, 눈빛 품새 하나까지. 하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정확하지. 내가 괜히 마음에 들어한 게 아니었어. 지금도 대기업 다닌다던데. 회사 이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지 뭐야. 우리 며느리라는 애는 병원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안고 있는데 말이지. 그때 헤어지기 전에 그 애가 한 말이 그냥 빈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모 그때 사실 저 오빠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오빠는 잘 지내요?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 말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올라왔어. 그럼 지금이라도 가능한 거잖아. 아들은 요즘 며느리랑 싸우고 지쳐 있잖아. 내 말이면 또 귀 기울일지도 몰라. 지훈이보다는 차라리 그 아가씨가 우리 집안에 훨씬 어울리지. 요즘 시대 이혼이 뭐 대수야. 그래 이번엔 꼭 놓치지 말아야겠어.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거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어. 그날은 오랜만에 지훈이와 손주 녀석 옷 한 벌 사줄 겸 백화점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지훈이 얼굴이 많이 수척했어요. 아이 돌본다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속은 속대로 썩어가고. 그래서 엄마인 제가 오늘은 우리 딸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보고 싶은 것도 보자 하고 끌고 나왔죠. 한참 옷을 고르다 지훈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잠깐 쉬었다 갈래요? 배가 좀 고프기도 해. 그래서 식당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맞은편 카페 창가에서 우리 사위가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점심 약속은 아니었어요. 여자의 차분한 복장,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아무 말 없이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 그건 처음 보는 사람과의 자리였어요. 그 특유의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지훈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 그 자리에 지훈이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서 들고 있던 쇼핑백을 떨어뜨렸고 지훈이는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게 지금 뭐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소리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눈물이 먼저 나왔고 분노와 참아온 그 수치심이 저를 끌고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나는 식당 유리문을 밀치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쳤습니다. 이놈의 망아리온, 그쪽이 꺼내기도 전에 그 이혼 내가 시키는 겁니다. 내 딸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들이 알긴 해요? 애 낳고 피 흘리고
혼자 조리하고 그 모든 걸 버텨냈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 내 딸 앞에서 다른 여자 만나? 그것도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주선해서? 세상에 이런 막장이 어디 있나?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고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 여자는 당황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왜 이래? 당신이 뭔데 여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애초에 우리 집안이랑 당신 딸이랑은 어울리지가 않았어. 예단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그리고 화를 못 이기며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그 순간 백화점 식당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뺨을 한 대 때리고 바로 왼손으로 반대편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는 우리 딸이 당신 집에서 참고 견딘 거고 나머지 한 대는 지금까지 친정엄마라는 이유 하나로 받아야 했던 모든 수모에 대한 정산이야. 서늘한 나의 눈빛과 말투에 그 여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벌벌 떨었고 지훈이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사위와 맞선 보녀자는 놀라며 그 여자에게로 얼른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고 어떤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안 당해요. 내 딸은 이젠 내가 지킵니다. 이혼? 그 이혼 내가 시키는 거예요. 오늘부로 여기서 전부 끝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혼 절차는 조용히 단호하게 마무리됐고 아이와 저는 엄마 곁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됐습니다. 아기는 이제 3살이에요. 웃음소리도 커지고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눈물이에요. 엄마, 그날 사람들 앞에서 제 대신 소리 질러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뺨을 맞는 걸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조용히 손을 들고 그 사람을 2번 때리던 순간 저는 그제야 엄마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안전한 곳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세상이 무너질까봐 두려워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그 무너질 세상을 2 손으로 들어 올려 저를 꺼내주셨어요. 엄마, 그 이혼 정말 잘 시켜주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겐 잊고 싶은 상처일 수도, 또 어떤 분들에겐 꺼내지 못한 용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도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버려선 안 된다는 것. 사랑이란 이름으로 침묵하고 인내하는 게 미덕이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딸이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곁에 따뜻한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사연 365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